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지휘관실 공기는 언제나처럼 서늘하고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강지윤 대령은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난 15년간 전장을 누비며 목격했던 수많은 죽음과 생존의 순간들을 되짚어보고 있는 듯 깊고 차가웠습니다. 오늘 그녀는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장군의 반열에 오르는 날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기쁨이나 들뜸 대신 날카로운 칼날 같은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복의 단추를 하나하나 채울 때마다 느껴지는 옷감의 감촉은 그녀에게 영광이 아닌 앞으로 짊어져야 할 더 큰 책임의 무게처럼 다가왔습니다. 지윤의 손끝이 왼쪽 가슴에 달린 약장들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잊을 수 없는 작전명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인질 구출 작전부터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에서의 고립된 아군 구출까지, 그녀의 경력은 단순한 이력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쓰인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정복 아래 가려진 수많은 흉터들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고, 그 하나하나는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음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거울 속의 그녀는 화려한 화장 대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그을린 피부를 하고 있었으며, 그 모습은 화려한 연회장의 꽃이 아니라 전장에서 단련된 강철 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고, 오늘 있을 진급 신고식이 단순한 행사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무실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녀의 부관인 김중희가 들어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김중희의 눈빛에는 자신의 지휘관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지윤이 단순히 계급이 높아서가 아니라 전장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과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김중희는 준비된 차량이 대기하고 있음을 보고했고, 지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에 놓인 지휘봉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지휘봉은 묵직했고, 그 감각은 그녀가 이제 더 이상 현장의 돌격 대장이 아니라 수천 명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전략가로서의 위치에 섰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지윤은 부관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출발 명령을 내렸고,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국방부 컨벤션 센터를 향해 미끄러지듯 달리는 동안 지윤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의 이면에는 언제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그림자 속에서 국가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향하는 곳은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이 아니라 정치적인 셈법과 위선적인 미소가 오가는 또 다른 의미의 전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관심이 그녀의 능력보다는 최연소 여성 장군이라는 타이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얄팍한 시선인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정적은 그녀의 차분한 호흡 소리만이 채우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편 진급 신고식이 열릴 행사장 VIP 대기실은 이미 수많은 정치인과 고위 장성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정치적인 현안을 논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끊임없이 주변을 탐색하며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유력 인사인 최 의원이 있었는데,
그는 거만한 자세로 소파에 기대어 주변 사람들의 아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기득권층 인사로 군대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만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그에게 기생하려는 무리들이 모여들었고 그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치 왕처럼 군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 있을 강지윤의 진급식을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쇄신할 좋은 기회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고 유능한 여성 장군과의 친분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에게 씌워진 꼰대 이미지를 벗고 개혁적인 정치인으로 포장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오늘 언론에 배포할 보도자료를 꼼꼼히 체크하라고 지시하며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는 위치와 각도까지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강지윤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군인이 아니라 자신의 지지율을 올려줄 매력적인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켰고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그녀를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을지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로비에 강지윤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지윤이 들어서자 그녀가 내뿜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순간적으로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정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위엄이 있었고 절도 있는 걸음걸이는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아내려 했지만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쳐져 있는 듯했고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와 사람들은 저절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무시한 채 오직 군인으로서의 본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멀리서 걸어오는 지윤을 바라보며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강렬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정복하고 싶은 욕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시켜 왔기에 이번에도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보좌관에게 그녀가 도착하면 즉시 자신의 테이블로 안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녀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오판인지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다가오는 재앙의 발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인위적인 공기와 가식적인 분위기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전장의 흙냄새와 화약냄새가 차라리 더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곳의 향수 냄새와 음식 냄새는 그녀의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다가오는 고위 장성들에게 절도 있는 경례를 올리며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 중에는 진심 어린 축하도 있었지만 질투와 시기,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폄하하려는 시선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지우는 그 모든 시선들을 담담하게 받아내며 자신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련도 자신을 꺾지 못했듯이 앞으로 닥칠 일들도 이겨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최 의원의 보좌관이 지윤에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강압적인 태도로 최 의원이 찾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지윤은 보좌관의 뒤쪽 멀리서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최 의원과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에게서 풍겨오는 위험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전장에서 적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살기와는 다른 음습하고 끈적거리는 불쾌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오늘 행사의 주빈으로서 정치권 인사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알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김중희에게 잠시 대기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보좌관을 따라 최 의원이 있는 VIP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마치 전장으로 나가는 군화 소리처럼 비장하게 들렸습니다. 최 의원은 지훈이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은 채로 거만하게 손을 들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지훈의 전신을 훑어보는 노골적인 시선을 감추지 않았고 그 눈빛에는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그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규정대로 거수경례를 하며 관등 성명을 댔습니다. 최 의원은 그녀의 절도 있는 모습에 짐짓 감탄하는 척하며 혀를 찼고 옆 자리를 손으로 툭툭 치며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친근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상대를 하대하는 권위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꼿꼿한 자세를 유지한 채 의자에 앉았고 그녀의 척추는 마치 철심이 박힌 듯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강 장군. 아니, 이제 곧 정식으로 장군이 되시는 거지. 정말 대단합니다. 여자의 몸으로 그 험한 707 부대를 이끌었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최 의원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성차별적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의 말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군인에게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임무 완수 능력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최 의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굴복시키고 싶다는 정복욕이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주변의 다른 의원들과 장성들이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최 의원은 술잔을 들어 지훈에게 권하며 오늘 같은 좋은 날에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강요했습니다. 지훈은 근무 중이나 공식 행사 중에는 절대 음주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를 자신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이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내가 주는 술을 거절하는 건가? 정치권과 군이 화합하는 자리인데 너무 뻣뻣하게 구는 거 아닌가? 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지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지우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잔을 받기는 했지만 입에는 대지 않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예의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무언의 의사표시였습니다. 이 짧은 신경전 속에서 지우는 최 의원이 단순히 권위적인 정치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타인을 통제하고 유린하는데 익숙한 포식자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녀의 본능 경보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이 남자가 앞으로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윤의 태도에서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느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의 사냥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지윤에게 나중에 조용한 곳에서 국방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은밀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 제안 뒤에 숨겨진 검은 의도를 지윤이 모를 리 없었지만 공식적인 업무를 핑계로 댄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행사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본식의 시작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지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가 일어서는 순간 최 의원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오늘 밤이 끝나기 전에 이 오만한 여성 장군에게
누가 진짜 주인인지 가르쳐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면 지유는 단상으로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적은 국경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군의 가면을 쓰고 등 뒤에서 칼을 꽂으려는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의 진급식은 단순한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단상 뒤편의 대기 공간에서 지유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골랐습니다. 바깥에서는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사회자가 그녀의 양력을 낭독하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지휘관.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수식어들이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거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는 인간 강지윤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지윤으로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갑을 고쳐 끼며 결연한 표정으로 무대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곧 그녀의 어깨 위에 별이 달릴 것이고 그 별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첫 번째 상대가 바로 객석 맨 앞줄에서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최 의원이 될 것임을 그녀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쏟아지는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강지윤이 등장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조국에 대한 충성을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태극기 너머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예리한 감각은 객석 어둠 속에 숨어있는 포식자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날,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에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의 구호처럼 그녀는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는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녀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방부 컨벤션 센터의 대연회장은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최고급 식기들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강지윤에게는 숨이 막힐 듯한 전장의 참호보다 더 불편한 공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뿜어내는 열기와 섞인 고가의 향수 냄새는 그녀의 고도로 훈련된 예민한 후각을 자극하며 두통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겉으로는 우아한 미소를 띠고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뒤에는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는 차가운 셈법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손에 든 샴페인 잔에 얇은 스템을 부러질 듯 꽉 쥐며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수많은 가면 쓴 사람들을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물리적인 총성만 없을 뿐 생존을 위한 비열한 암투가 벌어지는 또 다른 정글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으로 축하 인사를 건네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몰려들었지만 그들이 건네는 말들은 대부분 그녀의 군사적 업적이나 전략적 식견보다는 외모나 나이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실물이 훨씬 미인이시네요. 군복만 입기에는 너무 아까운 외모입니다. 와 같은 말들이 칭찬이라는 얄팍한 명목하에 쏟아졌고 지우는 그럴 때마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을 억누르며 기계적인 미소로 답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흘린 피와 땀으로 전장에서 얻어낸 별은 그들에게 그저 흥미로운 가십거리이거나 연회장을 장식하는 예쁜 꽃 정도로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훈장들이 단순히 옷을 장식하는 금속 조각이 아니라 동료들의 희생과 자신의 헌신이 응축된 결과물임을 소리쳐 말하고 싶었지만 장군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무거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인파를 거칠게 해치고 최 의원이 다가오자
지윤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물러나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위스키 잔을 가볍게 흔들며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다가왔고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영토를 순찰하는 오만한 사자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그를 보좌하는 수행원들과 아부를 떨기 위해 기다리는 추종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어 그의 위세를 짐작게 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윤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걸음을 멈췄고 고개를 약간 삐딱하게 기울인 채 그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노골적으로 여성을 품평하는 듯해 지윤은 본능적으로 강한 불쾌감을 느꼈지만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강 장군, 가까이서 보니 왜 언론이 그토록 열광하는지 알겠군요. 이건 군인이라기보다는 여배우가 군복을 입고 영화를 찍는 것 같습니다. 최 의원의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일제히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지만 지윤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전문성을 칭찬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그녀를 성적인 대상화하고 있었고 이는 군인으로서의 그녀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지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 감정을 억누른 낮은 목소리로 과찬의 말씀이십니다만 저는 배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입니다. 의원님, 이라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서늘한 단호함이 잠시 주변의 웃음소리를 잦아들게 만들었습니다. 지윤의 정색에 최 의원의 눈썹이 꿈틀거렸지만 그는 곧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위협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 장군은 너무 딱딱해서 탈이야. 군대물이 너무 들어서 그런가. 유머를 모르시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뻗어 지윤의 어깨에 붙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내는 척하며 그녀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었고 지윤의 몸은 순간적으로 뻣뻣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쳐내고 제압하고 싶었지만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회의원에게 물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는 것으로 간신히 참아내야 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윤의 경직된 반응을 즐기는 듯 몸을 그녀 쪽으로 더 기울이며 귓가에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는 시끄러워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군. 국방위 예산 심사가 코앞인데 우리 707 부대를 위해 내가 특별히 챙겨주고 싶은 항목들이 있어서 말이야.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공식적인 업무를 핑계로 댔지만 그의 눈빛은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VIP 룸에 조용한 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니 잠시 가서 이야기 좀 나눕시다.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니 거절하진 않겠지.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무언의 압력이었고 지윤은 이 상황이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임을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윤은 잠시 머뭇거리며 최 의원의 진짜 의도와 상황의 유불리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부대의 예산 삭감이나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보복이 뒤따를 것이 뻔했고 이는 곧장 부하들의 작전 수행 능력, 저하와 생명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모욕감을 감수하더라도 지휘관으로서 부대를 위해 이 자리를 견뎌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맨손 격투의 달인인 그녀에게 있어 늙고 비대해진 정치인 하나쯤은 어떠한 위협 상황에서도 제압하고 빠져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심호흡을 한 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공적인 업무라면 기꺼이 논의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면에서는 전투를 앞둔 전사의 서늘한 결기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고 지우는 그 뒤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랐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와 VIP 구역으로 이어지는 복도로 들어서자 시끌벅적했던 소음이 차단되고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 깔린 붉은색 카펫은 마치 피로 물든 길처럼 보였고 벽에 걸린 고전 명화들은 지운을 내려다보는 감시자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최 의원의 수행원들은 복도 입구에서 멈춰섰고 오직 최 의원과 지훈만이 긴 복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며 주변의 구조와 비상구 위치, 탈출로를 본능적으로 스캔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근육의 긴장을 미세하게 조절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장 안쪽에 위치한 VIP 룸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 은은한 조명과 고급 가죽 소파가 놓인 밀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예산 관련 서류나 보고서는 단 한 장도 없었고 대신 최고급 양주병과 과일 안주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것은 업무 미팅이 아니라 최 의원의 사적인 유의를 위한 은밀한 자리임이 명백했습니다. 지우는 방안을 빠르게 둘러보며 CCTV의 유무와 도청 가능성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 의원은 재킷을 벗어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는 답답하다는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지훈에게 자신의 옆자리인 소파 깊숙이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남겨지자 그의 태도는 아까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제 보는 눈도 없으니 편하게 하지. 강 장군. 아니 지윤 씨라고 불러도 되나? 최 의원은 잔에 술을 가득 따르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신성한 계급을 무시하고 사적인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지윤을 자신의 아래에 두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윤은 정자세를 유지한 채 서 있었고 공적인 자리입니다. 의원님, 호칭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콧방귀를 뀌며 술잔을 들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내 말을 거역하면 내일 아침 자네 어깨에 별이 그대로 붙어 있을 것 같나? 그의 협박은 노골적이었고 방 안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화약꽃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육중한 방음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자 VIP 룸 안에는 숨막힐 듯한 정막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벽면과 은은한 간접 조명은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지만 지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조여오는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안방인 양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다리를 꼬며 앉았고 그 오만한 자태는 지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윤은 본능적으로 출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를 확보하려 했지만 최 의원은 교묘하게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녀의 동선을 제한하며 마치 도간에 든 쥐를 바라보는 고양이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테이블 위에 놓인 크리스털 병을 집어들어 위스키를 잔에 따르며 얼음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를 즐기듯 천천히 잔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지윤에게 앉으라는 말도 없이 서 있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마치 부하 직원을 다루듯 턱으로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강 장군, 군대라는 조직이 참 답답하지 않나. 목숨 걸고 싸워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결국 예산이나 진급은 우리 같은 정치인들 말 한마디에 결정되는 거니까 말이야. 그의 말은 군인들의 헌신을 비하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했고 지윤은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모욕감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지우는 흐트러짐 없는 부동자세를 유지하며 최 의원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의원님, 국방 예산과 관련된 707 부대의 현안에 대해 말씀하시겠다고 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적인 견해보다는 공적인 업무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의 사무적이고 딱딱한 어조는 최 의원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는 들고 있던 술잔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최 의원의 표정에서 여유로움이 사라지고 불쾌한 기색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푸는 호의를 감히 거절하고 훈계하려 드는 이 젊은 여성 장군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공적인 업무 그래. 아주 중요한 업무지. 내가 자네 부대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2배로 늘려줄 수도 있다는 게 바로 공적인 업무 아니겠어. 최 의원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지윤에게 다가왔고 알코올 냄새가 섞인 거친 숨결이 느껴질 만큼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는 지윤의 어깨에 붙은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별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자네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군. 내 도움이 없다면 내일 아침 자네는 장군이 아니라 불명예 제대 위기에 놓인 일개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 그것은 단순한 협박을 넘어 그녀의 군생활 전체를 부정하고 파괴하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지우는 눈앞의 남자가 단순히 부패한 정치인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자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그를 제압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방법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그녀가 섣불리 무력을 사용했다가는 오히려 그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하극상이나 폭행 혐의를 뒤집었을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저에 대한 인사권은 국군 통수권자에게 있으며 예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의원님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 하시는 언행은 군 모독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지윤의 논리적이고 당당한 반박은 오히려 최 의원의 뒤틀린 정복욕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갑자기 손을 뻗어 지윤의 정복깃을 움켜쥐었습니다. 건방진 것. 어디서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말 한마디면 국방장관도 벌벌 떠는데 고작 계집애 하나가 별 좀 달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군. 그는 지윤을 벽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고 지윤은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물리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순간이었지만 지윤의 몸은 공포로 굳는 대신 전투 모드로 전환되어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최 의원은 벽에 몰린 지윤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듯 입꼬리를 말아 올렸고 그의 손은 점점 더 대담하게 지윤의 신체를 탐하려 했습니다. 그는 지윤의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가며 징그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네가 진정으로 부대를 위한다면 그리고 그 별을 계속 달고 싶다면 오늘 밤 나를 만족시켜봐. 그러면 자네 앞길은 탄탄대로가 될 테니까. 이건 거래야. 아주 공정한 거래. 그는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거래라는 단어로 포장하며 합리화했고 지윤을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 하는 나약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지윤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허리에 닿으려는 최 의원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지는 않았지만 팔을 들어 그의 접근을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방어적인 태도를 넘어 적을 섬멸하기 직전의 저격수처럼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의원님,
제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구두 경고입니다. 더 이상 다가오신다면 저도 군인으로서 저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방 안의 온도를 순식간에 몇 도나 떨어뜨릴 만큼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지윤의 경고를 그저 겁먹은 여자의 허세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의 성벽 안에서 누구도 자신을 해칠 수 없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기에 그녀의 경고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지윤의 방어하는 팔을 강제로 내리누르려 했습니다. 방어 하하하. 자네가 나를 치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쳐봐. 어디 한번 쳐보라고.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닿는 순간 자네 인생은 끝장이야. 감히 국회의원을 폭행해 그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소리치며 지윤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지윤의 머릿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스위치가 내려가고 오랫동안 훈련된 본능적인 전투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말로서는 절대 설득될 수 없는 존재이며 오직 압도적인 힘과 공포만이 그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 의원의 손이 그녀의 뺨에 닿기 직전 시간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지윤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푸른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이 밀실이 최 의원이 생각하는 쾌락의 장소가 아니라 그가 평생 잊지 못할 고통과 후회의 교육장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지윤이 꼼짝 못하고 자신의 손길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하며 탐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맨손으로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고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인간 병기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윤의 호흡이 미세하게 바뀌었고 무게 중심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폭발하기 직전의 화산처럼 응축된 에너지를 머금고 있었지만 최 의원은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파괴력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파멸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아주 짧은 순간 자신의 가족과 부대원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지금부터 하려는 행동이 가져올 파장이 엄청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불의 앞에서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은 그녀가 지켜온 신념과 명예를 스스로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장군의 별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최 의원의 손끝이 그녀의 피부에 닿으려는 찰나 지윤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후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나지막한 한마디는 공기를 가르며 선명하게 울려 퍼졌고 그것은 이제 시작될 처절한 응징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최 의원의 오만함과 지윤의 분노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타협이나 대화의 여지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지윤은 자신의 모든 근육과 신경을 전투태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녀는 상대의 급소를 파악하고 제압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동작을 본능적으로 계산했고 그 모든 과정은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닫힌 문 안에서 벌어질 일은 바깥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전례 없는 교육의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최 의원의 손끝이 지윤의 뺨에 닿으려는 찰나 방 안의 공기 흐름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지윤은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왼손을 뻗어 최 의원의 손목을 낚아챘고
동시에 오른손으로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뚝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정적을 깨뜨렸고 뼈와 인대가 비틀리는 끔찍한 소리가 VIP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를 넘어선 그녀의 동작에 최 의원은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자신의 팔이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뇌가 상황을 인식하는 데 걸리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뒤틀린 팔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아악 뒤늦게 밀려온 끔찍한 고통이 최 의원의 신경을 강타하자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으로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유는 잡고 있던 손목을 놓아주지 않은 채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해 그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소나기 힘은 마치 강철 바이스와 같아서 최 의원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지유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조금 전보다 더욱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경고했을 텐데요.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 이것은 정당방위이자 상관에 대한 예우를 잊은 당신에 대한 교육입니다. 최 의원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통 속에서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내 팔을 부러뜨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넌 끝이야. 헌병대 불러. 당장 이 년을 구속해.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권력을 믿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유는 그의 협박을 한 귀로 흘려들으며 잡고 있던 손목을 비틀어 그를 강제로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100kg이 넘는 거구가 그녀의 손짓 한 번에 힘없이 바닥으로 처박히는 모습은 실로 기괴하면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지유는 무릎 꿇은 최 의원의 턱을 군화발로 가볍게 들어올리며 그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희열 대신 마치 오작동하는 기계를 수리하려는 기술자의 무심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원님,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외부와 차단된 밀실입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는 당신의 권력에 아부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사람을 맨손으로 죽이는 기술을 15년간 연마한 군인이 서 있습니다.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는 최 의원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박혔고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를 건드렸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고통을 압도하기 시작하자 최 의원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지, 계속해서 위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지유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잡고 있던 팔을 놓음과 동시에 반대편 손바닥으로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소리와 함께 최 의원은 바닥을 뒹굴며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에 그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입만 뻐끔거렸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그의 비싼 맞춤 양복을 더럽혔습니다. 지우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최 의원을 보며 천천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는 포식자처럼.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권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았을지 짐작이 갑니다. 당신은 힘없는 사람들을 유린하면서 그것을 쾌락으로 즐겼겠지요. 하지만 진정한 힘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강한 적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양주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쏟아버렸고 독한 알코올 냄새가 피냄새처럼 진동했습니다. 최 의원은 고통으로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지윤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아름다운 여성 장군이 아니라 자신을 심판하러
지옥에서 올라온 저승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지윤이 그의 발목을 밟아 도망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몸으로 직접 배우셔야죠. 지윤은 그의 발목을 지렛대 삼아 가볍게 비틀었고 발목 인대가 늘어나는 짜릿한 고통에 최 의원은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네. 제발 그만해. 원하는 게 뭐야? 돈 진급. 아니면 내 지역구 공천이라도 주면 되겠나? 다 들어줄게. 제발 목숨만은 살려줘. 최 의원은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거래를 통해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지우는 그의 비굴한 태도에 경멸을 느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군요. 당신의 그 더러운 돈과 권력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뼈를 붙여줄 수는 없습니다. 지우는 쭈그리고 앉아 최 의원의 멱살을 잡아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땀과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를 거울 앞으로 끌고 가 자신의 처참한 몰골을 똑똑히 보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권력의 옷을 벗겨내면 당신은 그저 겁에 질린 비겁한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그 계집애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꼴을 보란 말입니다. 거울 속의 최 의원은 자신이 알던 위풍당당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최 의원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수치심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유는 그에게 감상에 젖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멀쩡한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하며 특수부대에서 포로를 신문할 때 사용하는 고통스러운 관절기를 시전했습니다. 뼈가 부러지지는 않지만 신경을 직접 자극하여 극강의 고통을 주는 기술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바닥을 긁어댔지만 지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고통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함부로 대했던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무력감이 이것보다 덜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 의원의 의식은 공포로 인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늘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강지윤이라는 여자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파괴하는 데 통달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죽이지 않을 만큼, 하지만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을 아주 정밀하게 계산하여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각인되는 처절한 교육이었습니다. 방 안은 최 의원의 신음소리와 지윤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교차하며 기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최 의원을 소파 위로 던지듯 밀어버렸습니다. 그는 널브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품 양복은 찢어지고 구겨졌으며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흐트러진 자신의 정복을 매무새 있게 고치며 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옷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았고 호흡조차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격차는 최 의원에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심리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원님, 오늘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우는 탁자 위에 놓인 냅킨으로 손을 닦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의 그 오만함이 무너지는 꼴을 당신이 가장 보여주기 싫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최 의원은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VIP룸의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문 쪽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가 아니라 정의를 집행하는 심판관의 엄숙한 미소였습니다. 최 의원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운명은 그에게 더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최 의원의 파멸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VIP룸의 문이 활짝 열리자 복도의 밝은 빛이 어두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실루엣을 본 최 의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지훈에게 더 얻어맞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추악한 순간이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증인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지윤의 교육은 육체적 제압을 넘어 그의 사회적 생명과 명예를 완벽하게 해체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활짝 열리자 복도의 밝은 조명이 어둑한 VIP 룸 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세 명의 실루엣은 최 의원이 세상에서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아니 절대 마주쳐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우아한 중년 여성과 말쑥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녀. 바로 최 의원의 아내인 이 여사와 그의 아들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가장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축하하기 위해 꽃다발을 들고 서프라이즈 방문을 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방 안의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 여사의 손에 들려있던 화려한 꽃다발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꽃잎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그토록 위풍당당하던 남편이 옷이 찢어지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 바닥에 엎드려 젊은 여성 장군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 가득 진동하는 독한 위스키 냄새와 바닥에 흩뿌려진 술, 그리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은 그가 이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뒷걸음질 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최 의원은 아내와 자식들의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팔이 부러진 고통보다 더 끔찍한 수치심이 전신을 휘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과 비참한 몰골을 가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보지마, 나가, 다들 나가라고.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갈라져 나왔고 그것은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평소 집안에서 엄격하고 도덕적인 척했던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 자녀들의 눈동자에는 존경심 대신 경멸과 공포가 빠르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윤은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유일하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단정하게 고치며 가족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의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고 보고를 하려는 지휘관의 모습처럼 당당했습니다. 지우는 바닥에서 뒹구는 최 의원을 싸늘한 눈빛으로 일별한 뒤 충격에 빠져 있는 이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사모님, 하지만 의원님께서 예절 교육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 제가 잠시 훈육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지윤의 너무나도 태연한 말에 말문이 막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천하의 최 의원이 저런 몰골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젊은 여자는 어떻게 저토록 당당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지금 제 남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당신? 제정신이에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남편을 감싸려 했지만 바닥에 널브러진 술병과 남편의 풀린 허리띠를 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길한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지우는 이 여사의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행패를 부린 것은 제가 아니라 의원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육군 장군을 사적인 유흥 상대로 착각하고 성추행을 시도하셨으니까요. 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를 했을 뿐입니다. 지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 여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뒤에 서 있던 딸은 혐오감에 몸서리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최 의원은 지윤의 폭로에 기겁하며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전현이 미쳤어. 거짓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여보. 믿지 마. 저 여자가 날 죽이려고 했어.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아내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기어갔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그의 비굴함과 죄를 더욱 부각할 뿐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라면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호통을 쳤겠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들킨 어린아이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비겁한 눈빛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최 의원의 변명을 차가운 비웃음으로 일축했습니다. 의원님, 사모님과 자녀분들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실 겁니까? 이 방에 CCTV는 없지만 제 몸에 남은 의원님의 지문과 옷에 묻은 타액, 그리고 찢어진 의원님의 옷까지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겁니다. 법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지적에 최 의원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어리석고 더러운 짓이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남편의 반응을 보며 지윤의 말이 진실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여성 편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그것도 딸버린 장군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녀는 바짓가랑이를 잡으려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군요. 어떻게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녀의 눈에서 실망과 배신감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최 의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최 의원의 아들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정치적인 롤모델로 삼고 존경해왔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지윤을 향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와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 앞에서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고통을 느끼며 차마 그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유는 이 비극적인 가족 드라마를 지켜보며 동정심보다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권력자의 타락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유감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이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도 말입니다. 그녀의 말은 뼈 있는 충고였고 이 여사는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보안 요원들과 다른 국회의원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흘러나온 최 의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의원은 사람들이 오는 소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소리치려 했지만 지윤이 그에게 다가가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더 소란을 피우면 당신이 여기서 바지를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사회적 매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입 다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윤의 서늘한 경고에 최 의원은 겁에 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윤의 손바닥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들이 목격한 것은 우아하게 서 있는 강지윤 장군과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는 최 의원, 그리고 울고 있는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상황은 누가 봐도 최 의원 측의 문제로 보였고 지윤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보안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과음을 하셔서 넘어지셨습니다. 가족분들이 많이 놀라신 것 같으니 잘 모셔다 드리세요. 그리고 의무대를 불러 팔을 봐드려야 할 겁니다. 지윤은 완벽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의원이 스스로 자폭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시나리오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방안을 둘러보았지만 장군의 단호한 명령과 최 의원의 침묵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지시에 따랐습니다. 최 의원은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도 지윤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육체적인 패배보다 더 뼈아픈 것은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명예와 가족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윤은 VIP 룸을 나서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에는 수많은 눈들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고 벌써부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연소 여성 장군이 최 의원을 폭행했다더라. 아니다. 최 의원이 성추행을 하려다 당했다더라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윤은 그 어떤 시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인파를 헤치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진실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고 그녀의 가슴에는 꺾이지 않는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김중희가 지윤을 발견하고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옷이. 김중희는 지윤의 흐트러진 정복과 상기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윤은 김중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별일 아니다. 김중희. 단지 쓰레기를 좀 치웠을 뿐이야. 차 대기시켜. 국방부로 복귀해서 보고서 작성해야 하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도 느껴졌습니다. 차에 올라탄 지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밤의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 의원은 분명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 보복하려 들 것이고 언론을 조작하여 그녀를 매장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최 의원이 간과한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과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전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복과장, 지금부터 작전 시작이다. 플랜 B를 가동해. 어둠 속에 묻혀있던 최 의원의 비리 파일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단순히 몸을 지키기 위해 주먹을 휘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썩어 빠진 권력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전쟁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최 의원의 가족들이 목격한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그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차가 밤거리를 질주하는 동안 지훈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이 입원한 대학병원의 VIP 병실은 치료 공간이라기보다는 음모가 꾸며지는 작전 상황실에 가까웠습니다. 팔과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최 의원은 진통제 기운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보좌관들과 당내 측근들은 병실 한 구석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아니 더 나아가 어떻게 강지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팩트 체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여 폭력적인 군인 대 피해자,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을 짜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자신의 부러진 팔을 가리키며 이 상처야말로 그녀를 군사법정에 세울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악을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일간지와 뉴스 채널의 헤드라인은 자극적인 문구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충격, 신임 여성 장군, 만취 상태로 국회의원 폭행, 군기강 회의, 하늘 같은 의원에게 주먹질과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며 여론을 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교묘하게 편집된 목격담을 흘리며 지훈이 평소에도 다혈질이었으며 술버릇이 좋지 않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대중들은 자극적인 뉴스에 동요하기 시작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훈을 비난하는 댓글과 옹호하는 댓글이 뒤엉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대 권력과 언론의 합작품은 한 개인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히 위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집무실에 앉아 있는 강지윤의 표정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을 무심하게 스크롤하며 마치 남의 일을 구경하듯 차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관인 김중희는 분통을 터뜨리며 당장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한다고 길길이 뛰었지만 지유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고 적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이 가진 카드를 모두 내보였을 때 비로소 자신의 카드를 꺼내들어야 적의 심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었습니다. 지유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암호화된 USB 하나를 꺼내 정보 과장에게 건넸습니다. 지금부터 작전명 청소를 시작한다. 언론사, 검찰청, 그리고 시민단체에 동시에 뿌려 특히 최 의원과 유착 관계가 없는 독립 언론사들을 최우선으로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USB 안에는 최 의원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방산비리, 군납 업체와의 검은 거래, 그리고 부적절한 성추문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유는 단순히 어젯밤의 폭행 시비로 맞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판 자체를 뒤집어 최 의원을 단순한 성추행범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매국노로 만들어버릴 계획이었습니다. 정보과장이 작전을 개시한 지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 인터넷 여론의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 의원, 방산업체로부터
수십억 리베이트 수수 의혹, 군납 비리의 몸통. 그가 707 부대 예산을 주무르려 했던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탐사 보도가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최 의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군사 기밀을 넘기려 했던 정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대중들은 단순한 폭행 사건인 줄 알았던 일이 거대한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번지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폭행 프레임은 순식간에 힘을 잃고 최 의원의 도덕성과 범죄 행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병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던 최 의원의 얼굴은 실시간으로 사색이 되어 갔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불이 나도록 울려댔지만 이번에는 그를 걱정하는 전화가 아니라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과 당 지도부의 질책 전화였습니다. 그가 믿었던 정치적 동지들은 비리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자 순식간에 그에게 등을 돌리고 손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젯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최 의원의 아내가 남편의 변호를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그에게 더욱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가족조차 등을 돌린 파렴치한이라는 낙인이 찍히자 그가 쌓아올린 모래성은 파도 앞에 모래알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끼를 박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VIP 룸에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 즉, 최 의원이 자신을 협박하며 예산을 빌미로 거래를 제안했던 내용이 담긴 스마트워치 녹음 파일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만족시키면 예산은 걱정 말라는 최 의원의 육성이 전파를 타자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 국방 예산을 사적인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 했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범죄였습니다. 최 의원이 주장했던 폭행 피해자 코스프레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명났고 그는 재기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원에는 최 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는 환자복 차림으로 휠체어에 탄 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모함입니다. 정치적 음모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고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거들먹거리던 권력자의 몰락은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이나 빠르고 처참했습니다. 지우는 뉴스 화면을 통해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함과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지훈의 집무실 전화기에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쇄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군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군인의 명예를 드높인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은 직접 전화를 걸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그녀의 단호한 대처와 용기에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지우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진정한 힘은 계급장이나 완력이 아니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올바른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의혹과 비난의 안개는 걷히고 이제 그녀의 어깨 위에 놓인 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진정되자 지우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어제와는 전혀 다른 풍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치른 전쟁이 총칼을 든 전쟁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보와 여론, 그리고 심리전이 뒤섞인 현대 사회의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인으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냉철한 정치적 감각과 전략적 사고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그녀를 그저 힘만 센 무식한 군인으로 얕잡아 봤지만 그것이 바로 그가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지우는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적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법을 알고 있는 전략가였습니다. 이제 모든 장애물은 사라졌습니다. 최 의원의 몰락과 함께 그를 비호하던 세력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지윤의 진급과 707 부대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진급 신고식 식순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잠시 미루어졌던 행사는 내일 다시 열릴 예정이었고 이번에는 그 어떤 방해꾼도 없을 것입니다. 지우는 옷걸이에 걸려있는 정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 그녀가 흘릴 땀은 식은땀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된 군인의 뜨거운 열정이 될 것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강지윤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그가 저지른 죄악만큼이나 신속하고 가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그가 국방위원회 간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방산업체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액수의 뇌물을 수수하고 군인사 청탁에 개입한 혐의를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법정에선 그는 더 이상 호통을 치던 거물 정치인이 아니라 헐렁한 수의를 입고 초라하게 늙어버린 피고인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가족들조차 재판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의 몰락은 더욱 비참하고 쓸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연병장에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수천 명의 장병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습니다. 지난번의 소동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던 강지윤의 진급, 신고식 및 사단장 취임식이 마침내 거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바쳐온 군의 심장부인 연병장에서 엄숙하고 명예롭게 치러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펄럭이는 태극기와 부대 깃발들은 바람에 힘차게 나부끼며 새로운 지휘관의 탄생을 축하하는 듯했습니다. 연병장의 감도는 공기는 이전의 가식적인 파티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청명하고 숭고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정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지윤의 감에는 남달랐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 계급장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 무게는 부담감이 아닌 기분 좋은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지난 험난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부당한 권력의 압박과 성차별적인 시선, 그리고 자신을 무너뜨리려던 음모들 속에서도 그녀는 굴하지 않고 군인으로서의 신념을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옅은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스타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을 뚫고 나온 진정한 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중희가 대기실로 들어와 행사가 곧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그는 지윤을 바라보며 감격에 겨운 듯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아니 사단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장병들이 사단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윤은 김중희의 어깨를 잡아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김중희, 자네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제 나가볼까. 두 사람은 굳건한 신뢰를 나누며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군화 소리는 경쾌했고 열린 문틈으로 들려오는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다시금 뛰게 만들었습니다.
지윤이 연단의 모습을 드러내자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의 함성이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긴 자신들의 지휘관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존경과 환호였습니다. 지윤은 단상 중앙에 서서 장병들을 향해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맨 앞줄에 선 지휘관들부터 저 멀리 끝에 있는 사병들에게까지 하나하나 닿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그녀는 희망과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야말로 그녀의 진정한 가족이자 그녀가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윤의 어깨에 있는 대령 계급장을 떼어내고 찬란하게 빛나는 소장의 별을 달아주었습니다. 장관은 지윤의 손을 굳게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격려했습니다. 강 장군, 자네가 보여준 용기는 우리 군 전체에 큰 귀감이 되었네. 앞으로도 그 당당함으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주게. 지윤은 장관의 눈을 응시하며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지윤은 더 이상 그것에 현혹되거나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렌즈 너머의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과 함께 호흡하는 전우들이었습니다. 취임사를 위해 마이크 앞에 선 지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연병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준비해온 원고가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읽는 대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계급장이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전달되었고 장내에는 숙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위협일 수도 있고 내부의 부조리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군복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물러서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저 강지윤은 어떠한 외압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정의와 원칙에 따라 이 부대를 지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가장 앞장서서 비바람을 맞을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 여구는 없었지만 진정성에 담긴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윤의 연설이 끝나자 잠시의 정적 뒤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병들은 모자를 던지며 환호했고 일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임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지윤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도 살짝 붉어졌지만 그녀는 끝까지 강인한 지휘관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성추행 피해자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참군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이어진 다과회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윤은 고위 장성들과의 형식적인 대화보다는 현장 지휘관들과 부사관들의 손을 잡으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군 장교들이 지윤을 둘러싸고 존경의 눈빛을 보내며 조언을 구했을 때 지윤은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결코 자신을 한계짓지 마라.
너희들의 가능성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성별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해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후배들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고 지우는 홀로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았고 멀리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손가락으로 쓸어 보았습니다. 제7 107 특수임무단장 소장 강지윤. 그 글자 하나하나에는 피와 땀,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의원 사건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역설적으로 그 상처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권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최 의원이 무릎 꿇고 빌던 비굴한 모습과 오늘 연병장에서 보았던 장병들의 당당한 모습이 교차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지켜주는 것에서 나온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유혹에 직면하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조국과 전우들, 그리고 굽히지 않는 신념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과 하늘의 별을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별이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노라고,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올 수많은 후배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겠노라고.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향해 미소 지으며 내일 있을 작전 회의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최전방 부대를 시찰하던 강지훈 소장은 훈련장에서 땀 흘리는 신임 소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되어 뒹구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자신의 옛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 소위가 훈련 도중 넘어져 발목을 다쳤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유는 묵묵히 다가가 소위의 흙 묻은 군복을 털어주며 물었습니다. 힘든가? 소위는 고통을 참으며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눈빛은 1년 전 부당한 권력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지윤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지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소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 그 눈빛이다. 절대 잊지 마라. 네가 흘린 땀방울이 곧 이 나라의 방벽이다. 그녀는 다시 지프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정하고 위험한 곳일지 모르지만 저렇게 깨어있는 젊은 영혼들이 있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윤이 탄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훈련장을 빠져나가는 뒤로 거대한 태극기가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군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